자, 월가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 시황 보면서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현금을 챙길 것인지.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뭐 각종 노이즈, 글로벌 성장 둔화 결국은 다 그런 거 이제 이미 다 과거 지사가 돼버렸고 또 1분기에 워낙에 이제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4월 달은 좀 쉬어갈 거라는 전망도 이번 주 보면 계속 지금 내달리고 있잖아요. 어제 코스피 크게 올랐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그야말로 해묵은 악재. 예.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오늘 잘 가나 했더니 악재가 아니죠. 오늘도 조용히 가나 했더니 노출 더 이상의 노출을 막고자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룸버그 월가 담당 리차드 밀러입니다. 시카고 연준 금융지수 25년 만에 최저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 4월 말까지 연준의 변심은 없겠지만 리스크는 온? 약간 좀 다른 시각 아닙니까? 그 시카고 페드의 네.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1994년 제가 한참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시절. 전 4살 정말. 때. 너무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럭무럭 예쁘게 제가 또 걷고. 소장님의 아니, 이렇게 제자가 돼서. 옛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 사람도 사람인데 저희가 존경심으로 너무 그러지 항상 대접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을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서 연준 금융지수가 오늘 그 시카고 페드의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25년 만에 최저까지 내려간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연준의 어떤 유동성 환경이 완화적으로 많이 이제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4월 말까지 연준의 어떤 이거 안 되겠어. 뭐 PMI도 보고 하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과장이었네. 이제 다시 매파로 가야 되겠어라고 갑자기 변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리스크 온 모드, 위험 자산 선호 모드로 가도 좋다. 오늘 소식 중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 교체를 고려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이제 트럼프가 파월을 잘 길들여놨고 파월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 사람이 됐고 우리 파월이 달라졌어요. 예, 갱생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비둘기 오고 있는데 비둘기가 되셨죠. 네, 거의 이제 근데 매하고 비둘기하고 약간 그 문학적인 차이지 솔직히 비둘기가 전 더 무서워요. 길 가다 비둘기 있으면 막 쫙 하고 막 기절하거든요. 쫙이요? 저도 피해가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완화적인 정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파월이 있어도 높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야말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25년 만에 지금 가장 완화적 스탠스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마침 나스닥 지수는 2016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5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이 만난. 예. 그래서 골드일락스면 어떻고 뭐 하여튼 지표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최악은 없다. 이제 이미 턴어라운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이달 말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동결하고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을 케어해줄 필요가 없었네라고 변심하지 않는 이상은 랠리는 must go on.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럴 때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요즘은 파월은 좋아도 불안해요. 예. 근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더 올라갈 때 그 어떤 초조함이란 집을 못 샀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때 초조함과 비슷하겠죠? 거의 그 정도 급에. 근데 사셨잖아요. 예? 야. 너무 많은 TMI 갑자기 또 TMI.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서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시아 주식시장 역시 강세가 뚜렷한데 이 점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ING 아시아 리서치 롭 카넬입니다. 중국 위주 아시아 증시 강세 뚜렷하다. 국채금리, 무역 분쟁 등 냉각수 불구하고 더 뜨거워지고 싶은 욕구는 더 강하다. 자, 우리 집이 세 채 있는 소장님. 이 아시아 증시 강세가 강남에 한 채, 여의도에 한 채, 왕십리에 한 채.
자가로. 네. 강아지도 안 키워서 개집도 없는 사람한테 아이, 그러지 집이 세 마시고요. 채라니 이거 무슨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모함이 난무하는 그런 거네요. 괜찮습니다. 자, 예. 이 중국이 요즘 상당히 강해요.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정말 주춤만 했고 다시 뻗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정치, 금융, 계획 경제의 어떤 파워는 이럴 때 드러나는 건데 우리나라 거의 새마을 운동급으로 야 이거 우리 극복할 수 있어 가자 하면 그냥 전 국민이 갑자기 움직이는 건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 새로운 악재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뭐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뭐 미중 무역 분쟁 다 사실 그냥 뻔짜잖아요. 네. 그런 해묵은 악재 속에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중국 제조업 지표 PMI 턴어라운드 했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예상이 워낙 나빴는데 그 예상보다는 덜 나빠서 실적 호조를 동갑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럴 때마다 악재는 해묵은 건데 호재는 새로운 거네. 약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아, 호재에 반응하는. 네네 뭐 그런 그럼 식의. 어떤 호재를 또 새롭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아시아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호재가 약간 해묵은 호재이기도 한 게 저희가 결국 기다리는 게 뭐 경기 부양책 아닙니까? 중국에. 그것도 해묵은 호재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뭐 네. Reasonable Requirement 왜 그 뭐죠 지불 준비율도 네. 이미 올해 5번 인하한다고 했고 그것까지 다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뭐 2조 위안의 어떤 뭐 경기 부양 규모를 지금 이미 중국에서 발표했고 이미 다 선반영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재정 정책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미 발표됐는데 실물 경기에서 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면 그때는 역시 그냥 꽃감 빼먹고 많은 마중물이 이제 소진됐냐고 또 뺄 수도 사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재정과 어떤 통화 정책이 투입되기도 전에 미리 그냥 그 효과만 가지고 기대만으로 움직인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지금 약간 고점의 느낌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새로운 호재라고는 저는 솔직히 적당한 시기에 연준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게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봐요. 아, 오히려. 예. 또 올해 금리를 아예 하반기에도 못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9월이든 12월이든 올릴 수 있겠다는 전망을 여기 적용하는 게 그래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보다 아예 나쁘지는 않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낙관론을 부르기에 적당하다고 봐요. 아, 이런 시선도 있다라는 점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기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코멘트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맥쿼리 리서치의 기회가 보이는 시점. 글로벌 경기 키 맞추기 본격적으로 시작. 유동성 랠리 재시동 지금도 초반기다. 성장세 둔화됐던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런 보도를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증시하고 어떤 경기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네. 일단 이 얘기만 보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어. 밴드웨건 효과는 아직도 현재 네. 진행형이야. 이렇지만 사실은 저 키 맞추기라는 걸 보면 우리 속담에 보면은 왜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다. 약간 네. 앞뒤를 바꿨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하고 캐나다는 워낙에 경기가 뭐 작년에 좋았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좀 처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통화 정책을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뒤집은 나라들은 이제 다시 성장세가 높은 쪽으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건데 그동안 뭐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수출국도 조금 눌려져 있던 나라는 오히려 그 선진국 통화 정책의 어떤 중립적 내지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에 오히려 여기가 더 약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좀 기대해봐도 괜찮아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당황하시는데.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키 맞추기에서 키 높이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데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 근데 그 증거로는 이제 독일 분트 네. 매도세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금리가 일정 수준까지 조금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서 오히려 위험 자산 중에서도 아시아 쪽에 어떤 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뭐 한국도 여기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기대를 해봄직한. 예, 예. 자, 마지막 이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영경제대학 교수 또이 신쿠완입니다. 중국 25개국과 17건의 FTA 체결을 완료했다. 다른 FTA보다 한국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드 갈등 이후에 화해 국면, 서비스업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네요.
어제 이제 한중 FTA 2차 협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사드 있잖아요. 사드 갈등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따였는데. 네. 사드 갈등 이후에 지금 사실 관광객도 100% 회복된 건 아닌데 서비스업이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FTA 대상에 이제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뭐 제네시스를 비롯한 고급차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서로 좀 약간 부담스러워서 뺐는데 이제는 좀 합작 회사라든가 아니면 기술 협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경쟁력을 맞추려면 중국하고 한국 그 FTA에 자동차도 이제는 좀 들어가도 좋지 않나. 사실 관세 때문에 뭐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지금 서로 자동차는 교류가 좀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뭐 차라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의 싼 자동차는 중국에 뭐 위탁을 하고 우리가 고급 브랜드 전략으로 이제 중국 땅에 상륙을 하면 저는 오히려 양국 간에 이득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윈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까지 주셨네요. 예. 자, 4월 증시 전망 그리고 올해 증시 전망까지 이제 김희욱 소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